상남자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랬어? 그랬어. 엘리베이터에서. 아, 진짜로?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랬다고? 와, 미쳤다. 박력 터진다,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제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굉장히 또 그런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아내가 한국 사람 맞냐고. 발음이, 억양이 한국 사람 억양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아니세요? 북한 사람이세요? Made in North Korea? 어려워요? 브이로그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그는 아니고 저희의 그 Our Love Story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브 스토리? 예. 매지컬하죠. 매지컬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제 말을 할 테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체크. 예, 옆에서 좀 팩트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 맞아요. 한국 사람 맞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영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억양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수원이요. 네, 수원입니다. 고향은 수원이고 부모님들은 경상도 분들이시고 장모님은 이제 대구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서울말을 쓰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보는. 네,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귀여운 그런 대구 억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귀여우세요, 정말. 네. 어머님 사랑하는 거 알죠, 어머님? 그리고 저희는 2018년도에 이제 연애를 했고요. 제가 고백을 했고, 맞나요? 제가 고백했죠? 네. 어떻게 고백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교회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2년 넘게 했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제 딱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목사님 딸이면 좋겠다 라고 이제 했고,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부모가 해주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딸이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가 또 신앙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한 15가지를 적었어요. 굉장히 해외에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뭔가 해외에 오래 살았던 세 번째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해외에 좀 그래도 오래 살다가 온 친구면 좋겠다. 왜요? 그것도 얘기하려면 좀 긴데,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이제 만났었어요. 연애를 한 건 아니고, 연애를 했다가 아니고, 자꾸 말이 꼬이게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인드도 참 멋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해외 경험이 좀 있는 친구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15가지를 이제 빼곡하게, 거기에 또 예쁘고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식견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좀 개인적인 그런 거. 그리고 있던 찰나에 제가 어떤 회사에서 소속돼 가지고 이제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서 그 사업을 따오는 대표 강사로서 이제 어떤 뭐 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친구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딱 보게 됐었어요. 처음으로 보게 됐었고, 딱 봤을 때 좀 예뻤습니다. 예뻐서 이제 첫눈에 반했고, 그리고 이건 맞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때 봤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실제로 나이 많잖아요. 저보다 한 살 많죠. 그래서 한 살 많아요, 저보다. 연상 누나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어 보이네? 살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가지고 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이 친구도 그때 반했나요? 그때? 아닌가요? 그때는 아닌가요? 전 그 전부터 좀 회사에 왔다 회사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잘생겼네. 잘생겼네 정도만, 그쵸. 막 사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없었고. 원래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그래요? 만나보니 외모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때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기회가 좀 있었어요. 몇 번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또 이제 기도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버님의 직업이 뭐냐고. 근데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원래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어. 그 사회 보는 분이 모르는 사람이랑 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아. 나는 또 이제 말 잘 듣는 편이어서. 편이니까. 맞아. 사회자 말 들으려고 저희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제 옆에 앉았는데 저희는 아니까 다른 분이랑 이래가지고 저 잘 모르는데요? 이랬죠. 저 어. 알아보시면 저 잘 모르는데요. 좀 더 알아가면 안 돼요? 이랬더니 이제 예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고향이 어디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본인이 그 믿는 종교는 어떤 건지, 뭐 쭉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제가 적은 그 기도 제목이랑 거의 다 부합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죠. 이제 처음엔 몰랐고, 그래도 목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렇구나, 신앙이 있구나. 잘 다니십니까? 했더니 쟤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요 뭐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이러다가 저도 교회 다니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죠. 그러다가 제가 딱 그때 한 6번째 질문인가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내 배우자 기도랑 되게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들어맞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좀 신혼가? 이러면서 제가 그때 명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명함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할 거리도 없고, 무슨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 명함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뭐 어떻게 뭐 밥 먹읍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인스타그램도 서로 팔로우하고 스토리 올리고 그러면 제가 막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리고 답글도 쓰고 하면서 이제 좀 플러팅을 했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했었고, 그 회사 근처에 대한극장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제 본명이 이제 정대한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밝히는 거야? 제 본명이 정대한인데 거기에 이제 활동명이 정하늘이라서 어차피 계속 다 정하늘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정하늘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대한 극장 하면서 키키키하고 누구한테 이제 장난을 치는 걸 그분이 저한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난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이렇게 대한 뭐뭐가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대한약국, 대한건설 뭐 엄청 많더라고. 맞지?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때 17년, 18년이니까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2, 3년밖에 안 됐었던 거고, 그때 한국말도 막 엄청 잘했었던 게 아니니까 대한극장 계속 보이니까 신혼가? 왜 이렇게 지금 내 눈에는 대한이밖에 안 보이지? 예. 그래서 굉장히 귀엽네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줬고,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연락할 거리가 생겨서 카톡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전에도 카톡은 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닌가? 그게 첫 카톡 아니었을 텐데. 첫 카톡이야. 그러다가 바로 그거 캡처해. 그래서 제 이름 갖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 카톡을 그때부터 이제 주고받았었던 거죠. 연락을 계속 하다가 제가 저희 밥 한번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랬더니 아니야. 밥 같이 먹을까요? 라고 했으면 조금 부담스러웠어? 아니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 데이트 신청하는구나 알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희 비보이 비보잉 뭐 공연 보러 가자. 근데 나는 파워 J고 P고. 하늘이는 파워 P인데 그 다음날인가 하는 거를 같이 가자고 한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막 갈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맞아요. 그때 그 티켓이 있었어요. 저한테 2장이 있어서 같이 이제 보러 가야겠냐. 저 티켓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티켓이 있는데 보러 가자 이러면 이제 데이트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랑 갈 사람 없어가지고 자기랑 가자고 하는 줄 알고 싫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딱 까였습니다. 그래서 튕기는 거구나. 근데 진짜 약속이 있어. 나 그때 막 과외하고 있었어. 영어 과외인가 뭐 그거 할 때였는데 튕기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제가 한번 또 밥 먹으러 가자고 했을 거예요. 저희 밥 한번 먹죠? 진짜로? 그랬더니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게 됐었고, 기억나는데 서울역에서 아닌데? 아닌가? 우리 첫 닭갈비 먹었다. 맞아, 명동에서. 명동에 데이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닭갈비를 이제 딱 먹고, 거기서 제가 바로 고백을 안 박았죠. 네, 고백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남산도 갔나요 그때? 아니? 아닌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카페 가서 얘기했는데 너무 잘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얼굴 보면서 감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겼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안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네 눈에만 재생인 거야. 그래서 잘 들어주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또 저도 좀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아,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네 이러면서 되게 경청해주네 이러고 다음 약속을 이제 또 잡았죠. 제가 바로 저희 또 한번 밥 먹자 이러고 그 한 다음 주인가 그 주인가 이제 주중에 이제 바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지방에 그때 강연 갔다 올 때였는데 정장을 딱 빼입고, 그리고 이제 그 고백하려고 정장 입은 건 아니고 강연이 있어서 캐주얼 정장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딱 사가지고 왔죠. 그리고 서울역에서 밥을 먹고 나서 꽃을 딱 품속에서 꺼내가지고 주면서 서로 이제 그때 쌤 할 때였어요. 쌤 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우시고. 그런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바로 오늘부터 1일이에요. 아, 뭔 소리야.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야. 진짜로? 상남자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랬어? 그랬어. 엘리베이터에서. 아, 진짜로?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랬다고? 와, 미쳤다. 근데 그때 박력 터진다, 진짜. 나도 원래 약속이 있었고 응. 사실 시간이 안 됐었던 거지. 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응, 안 응. 됐는데 그때는 막 잠깐 만났구나. 그때 막 너무 서로 막 좋아하니까 20분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20분 사이에 내가 그럼 고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밥 안 먹었었던 것 같아. 그래?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보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더니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근데 꽃은 받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한국 사람한테 고백받은 게 처음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딱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 까였나? 이러고 있다가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라고 했는데 그래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서 아씨 까였나? 이러고 있다가 싫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하고 제가 손 바로 딱 잡았죠. 맞아. 박력 터진다 진짜. 미쳤다. 손 딱 잡았더니 놀라가지고 흠칫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아무튼 좋았지. 사귀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2018년 11월 21일 초겨울. 따뜻했습니다. 추운데 따뜻했어요. 네. 그대의 손이 참 따뜻했었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하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바로 이제 프로포즈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하죠?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결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지. 맞아요. 제가 도봉구에 살았었는데 바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집 근처로. 이사해서 거의 매일 막. 맞아요. 일주일에 한 4일? 5일? 거의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이제 봤던 것 같고, 그렇게 한 7년, 6년을 만나니까, 6, 7년을 만나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체감상으로. 그때 그동안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진짜 싸웠고. 많이 싸웠어. 너무 다르지 우리가. 네, 성격. 이 친구는 영국에서 살았었고, 15개월 때 영국으로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덜란드 가서 학부 졸업하고 22살인가 21살인가 한국으로 왔지. 한국으로 22살 때였고, 저는 이제 18, 19대 이제 한국으로 왔으니까 서로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영국이랑 북한. 엄청 이제 많이 그걸 조율하느라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근데 그게 더 큰 요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도 크지. 그렇지. 저는 이제 좀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이제 막 이런 낭만주의자여가지고 좀 오늘 이제 갑자기 막 비가 온다 이러면 보다가 캠핑 갈까? 빗소리 들으러?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캠핑 장비 막 꺼내서 이제 차에 싣고 가자 이제 막 싣고 이제 그리고 막 차 태우고 타서 어디 갈지 막 찾아보고 막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요. 예. 최악이라고 그러고. 예, 아내는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좀 스케줄을 다 짜고 좀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여행도 가면은 완전 일정이 빽빽하게 다 차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칫솔이랑 팬티 한 장만 들고 가면 끝이거든요. 진짜로 완전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이런 주의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다투기도 했었고 싸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혼하기 한 2년 전? 1년 전? 때 한번 진짜로 헤어졌었잖아요, 저희가. 진짜로 헤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 불러가지고 엉엉 울면서 진짜 친구가 저를 위로해주고, 야, 괜찮다 이러면서 참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좀 뭐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예, 그때 이제 아내가 좀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눈이 좀 높아졌었는지, 아니면 왜 그때 저랑 헤어지자고 했죠?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까이게 됩니다. 차여가지고 엉엉 울고 불고 눈물을 한 사발 흘리고 아주 그냥 난리 났었죠. 그랬는데 먼저 또 보고 싶었는지 또 먼저 연락 와가지고 좀 그때 다시 만나주면 안 되냐. 아니지. 아니에요? 그게 2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서 헤어지고 또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이제 남편이 계속 기도해준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또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매일 병원에 가야 됐었는데, 심지어 코로나 때여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들어갈 수도 없었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엄마한테 뭐 옷이랑 음식 갖다 드리고, 또 그냥 엄마 잠깐 보고, 아빠 진짜 10초, 아빠 얼굴만 보고, 아빠랑 대화도 못, 코로나니까. 그리고 잠깐 나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다 딱 태우고 집에. 매일 충무로에서 분당까지, 분당에서 또 집까지 매일 3시간씩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만 해주고 괜찮다.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 차에서 난 그냥 울기만 하고. 맞아. 근데 그때 나는 마음이 좀 다시 그게 깨달았어. 연애는 그냥 다 좋은 거고, 좋으면 당연히 행복하고, 근데 결혼은 내 인생의 그 최악의 순간들, 또 가장 힘들 때 같이 있고 싶고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결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랑은 뭘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뭐 돈도 없고 뭐 정말 힘든 상황이어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게 컸었던 것 같아요. 낭만 미쳤다. 좋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좋은 이제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였다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었을 때 내 옆을 잘 지켜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주는 남자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Just where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맨날 이제 물어봐요. 나 왜 좋아? 나 어디가 좋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죠. Just where you are.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난 너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뭐야? 이러던 게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느 부분이 좋아서 뭐 널 좋아한다, 어떤 부분이 좋아서 좋아한다, 이거는 그 부분이 뭐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늙거나 이러면은 싫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늘 있는 그대로 어느 순간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MBTI가 INFJ니까 INFJ들은 가면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회사 갈 때 그룹마다 또 다르게 쓰는 가면이 너무 많고, 또 항상 잘해야 된다, 눈치도 빠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 근데 또 나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을 때 외국 친구들 있을 때 쓰는 가면이랑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제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쓰는 가면이 너무 많고 있었던 상황에, 어떻게 언어도 100% 통하지 않고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른데 어떤 가면을 써도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 가면 좀 쓰세요. 이제는 다시 쓸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의 러브스토리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지금 결혼 한 3개월 차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하죠.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젠 안 다투나요? 가끔 다투죠. 결혼 생활하면서도 다툽니다. 그러면 화 나 있으면 제가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되게 달라졌어. 예전에는 다투면 내가 먼저 옛날 좀 잠수 타고 그랬었잖아. 내가? 언제? 그랬지. 그래서 근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러브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